안녕하세요. 26년도 잠실여고 1학년 국어 맡게 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잠실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어떤 대비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저와 대비하게 된다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 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신 출제 경향은 문항과 영역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부터 보자면 문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능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능형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문학 이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기존에 배웠던 작품들에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국어에서는 보지 못한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울 수는 있으나 난도 자체는 평이하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형 문제의 다음 특징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지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 점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기도 나오고 외부 지문이랑 또 엮어서 3번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이 유형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작품이 연계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작품에서 단독으로 문제를 내는 유형이 아닌 작품 2개 혹은 3개까지도 연계를 해서 묶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낸 문제를 풀 때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고를 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잠실여고의 특징은 작품을 연계할 때 갈래를 넘나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와 시로 묶어서 문제를 낸다라면 이 시와 시를 묶어서 낸 문제의 보기에 다른 갈래인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갈래는 갈래끼리 엮는다는 편견을 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문제 자체의 난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문제가 8개가 나오고요. 단어가 8개 나오고 이에 해당하는 선지가 4개가 나오고 이를 모두 고르시오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1번, 2번, 3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 문제에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념을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법은 개념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이 보기는 주어지기 마련인데 주어지는 개념들의 빈칸을 뚫어서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서답형이 문학보다 비교적 까다로웠습니다. 보시면 각 2점으로 총 4점으로 배점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기에 나온 두 문장을 전부 다 표준 발음으로 바꿔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만 틀려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 특징으로는 지문의 길이가 대체로 다 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면 아이들이 페이지를 넘겨도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가 있고요. 지문을 다 읽어야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다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내용면에서 내용 일치, 작품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원 목표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치자면 갈래의 특징 같은 것
것들, 이 단원에서 뭐를 다루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크게 보는 느낌으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보다 적절한 선지를 찾는 문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닌 5가지 선지를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답형 문항을 보시면 서답형은 주로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문법은 까다롭게 나왔지만 나머지 서답형들은 주로 단답형이어서 본문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단어로 쓴다거나 문장을 찾아 쓴다거나 하는 형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술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서술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 서답형의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사용된 식구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본문에서 나왔던 표현법을 하나 찾고 이에 해당하는 식구를 나왔던 보기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잠실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잠실여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냐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능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풀 때도 기본적인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 개념 적용 학습을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과 비슷한 작품들을 찾아서 많이 푸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수능도 병행하면서 내신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문의 길이가 대체로 다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작품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놓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 딱 찍어도 어느 부분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지문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다거나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하면은 뒷 문제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해놓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그대로 그분들이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과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잠실여고 내신을 저와 대비하게 된다면 저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와서 전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에 대한 시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답들이나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과제도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문제도 한 번씩 같이 풀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복습 테스트의 가장 큰 목표는 작품에 대한 꼼꼼한 복습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시험하기 위해서 주로 서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가 지칭하는 대상은 정답이 죽은 누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처럼 주제를 문장으로 써서 내야 하는 이런 서술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신에서 서답형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특징은 손이 바쁜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필기를 많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를 아이들이 동시에 따라올 수 있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아서 쓰고 한 번 더 보고 속으로도 되뇌이고 여러 감각을 깨우면서 기억에 최대한 남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의 수업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오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아주 입이 바쁜 수업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소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이 질의응답을 최대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자는 아이가 내신 하루 전날에 밤새 저와 문자를 나눴던 문자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저도 상세하게 답변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수업의 참여도가 높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1대1로 다 면밀히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대한 안내 문자의 예시고요. 클리닉을 위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과제가 어떤 식으로 이수가 되고 있는지 미수된 부분은 뭔지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은 첫 번째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과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제가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을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찾았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리닉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실여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저와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